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야간 선물 내렸어요. 2.7포인트 내렸습니다. 0.76%. 일단 선물은 고가를 넘었잖아요. 선물은 고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물이 과연 고가를 안 넘고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자, 352.25. 보시면 볼벤으로 갔을 거예요. 예. 자, 보시면 볼벤으로 갔죠. 이 차트로 보면 매도가가 이 정도예요. 356.74. 예? 356.74가 매도가에 해당하고,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351.30까지는 조정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정에서 실패하면 아래로 내려 꽂는 거고, 조정에 성공하면 351.30에서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단선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351.3 라인까지는 일단 올라가려고 해도 조정은 해야 될 것 같고, 예. 올라간다면 한 356.80? 예.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저가가 깨지나 안 깨져요. 그쵸? 네, 저가가 안 깨진다는 게 문제예요. 하단선 여기 있죠? 네, 351.55 정도 돼요.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러졌죠? 응?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선은 안 써요. 예. 자, 빨강색이 부러지면 파란색이 감싸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예, 파란색이 이렇게 감싼다고. 그래서 얘가 매도가고 얘가 매수가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게 얘고 요게 얘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예? 이해가 되실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고 여기가 매도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되겠죠? 저가 안 깨지면 사면 되고 고가 안 넘으면 팔면 돼요. 요게 주봉의 고가고, 예, 얘가 일봉의 저가죠. 그러니까 일봉 저가가 지켜져 매수해요. 예, 주봉 고가가 지켜져 매도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 이 전략만 존재해요. 자, 주봉 고가를 넘으면 아까 356 라인까지 간다고 봤죠. 356.3 라인인가?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빠르죠? 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2.7 빼야 되잖아요. 2.7. 이제 산수를 해야 되는데, 예, 계산기로. (355.18) 자, 352.48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야간 선물이 내릴 건데 왜 현물을 잔뜩 샀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매수가죠? 근데 저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선물만큼 내리면 저가가 안 지켜져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이 정도 되는 거죠. 354.26. 네, 이 정도가 매도가, 매수가는 저가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왕에 설명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네,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네, 다 설명을 해드려야 그게 제일 편하겠죠. 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예,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대로 빨간 게 꺾이면 파란 게 감싼다. 이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가 되는 거예요. 매도가. 얘는 안 쓰는 거예요. 얘가 매수가가 되죠. 근데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면 저가를 지키면 매수, 고가를 지키면 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어가 안 돼. 그죠?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그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이제 빨간 게 부러졌으니까 파란 걸 쓸 건데 순차적으로 쓰느냐 한 번에 쓰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져요. 순차적으로 쓰면 3거래일이 필요한 거고, 예, 한 번에 쓰면 하루에도 끝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348.25 여기까지 내려가면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 예, 상승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2개 더 남았으니까 수요일 정도까지는 예, 크게 내리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차트가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봉은 깨면 그만이에요. 응? 봉을 깨면 그만인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는 그냥 망가뜨리면 돼요. 예? 차트는 망가뜨리면 그만이라고. 근데 들어간 돈은 이걸 되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에 3.7조가 들어왔어요. 개인. 그죠? 그럼 여기 깰려면 3.7조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들어온 돈이 3.7조니까 나갈 돈도 3.7조인 거예요. 자, 월요일에 개인이 사. 그러면 매도 쳤던 돈이 다시 매수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개인이 팔아. 그러면 청산거래가 아니잖아요. 신규 거래지. 예? 매도에다가 매도를 쌓는 거는 신규 거래잖아요. 매도를 매수로 청산해야 청산거래가 되는 거지.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매수로 매도분을 상쇄시키면 아래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현물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게 만들면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 댓글이 그래요. 그러면 돈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돈을 보는 능력이 있으면 돈만 봐도 돼요. 네? 돈만 봐도 된다니까요. 돈이 하루하루 매수로 쌓일지 매도로 쌓일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돈만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돈만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죠? 저는 몰라요. 돈만을 봐서는 모른다고. 예를 들면 2월 28일에 개인이 2조 원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돈만 봤을 때는 하방이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진다고.
지금은 계속 개인이 매도 치잖아요. 네? 계속 매도 치고 있으니까 증시가 올라가. 응? 근데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판하게 나오는 건 주봉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돈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매도 쳤기 때문에 상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과하니까 어쨌든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개인이 매도로 받으면 단순한 조정이 되는 거고 매수로 받으면 쏟아지는 거죠. 자, 여기가 월요일, 여기가 화요일, 여기가 수요일이에요. 자, 이제 다시 지금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의 기회 다 날라갔어요. 다 상승했잖아요. 1번 여기 두 개. 이제 월요일에는 하락하면 하락이 돼요. 근데 화요일에는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뀝니다. 수요일 이후에 하락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돌리기 어려운데 화요일에는 상승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하락해. 그렇죠? 월요일날 하락하면 이게 하락일까? 화요일날 갭상승하면 예, 상승으로 바뀌어요. 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빠졌어.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하락이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됐더니 미국 증시가 올라. 화요일날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시가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요. 자, 그럼 투자 심리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들려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네?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럼 이게 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주봉으로 따졌을 땐 볼벤 20 상단선이 되는 거고 예,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를 넘으면 이제 예, 그때 말했던 3일봉 예, 358.23 예, 여기까지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를 안 넘어야 되는 거고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고가를 안 넘어야 하방에 고가를 넘으면 358.23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1번 개인이 매도하느냐. 개인이 매도하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2번 개인이 매수하느냐. 자, 개인이 매수했을 때 금액이 커야 돼. 왜? 3.7조잖아. 네? 3.7조가 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 예를 들면 뭐 월요일날 한 2조 원 정도 개인이 매수해요. 그럼 만세요. 만세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2조 하면 1.7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문제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저는 그러면 화요일에도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화요일에도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량으로 안 들어오고 깨작깨작 장난질한다? 그러면 저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빼. 자, 그러면 화요일에 갭상승이 떠도 고가를 못 넘어요. 그러면 고가는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렇게 찍고 대충 요 정도 그린다?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시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예, 이거는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월요일에 예, 개인 매수가 크게 나와야 된다. 예,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봉 차트는 무너졌어요. 일봉 차트가 무너졌으면 외국인이 팔아야지. 개인은 사고. 그죠? 일봉 차트가 무너졌는데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무너뜨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주봉으로 보면 안 무너졌어. 이해하셨죠? 네. 차트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차트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비싸. 일단 엄청 비싸다고. 주봉도 비싸고 월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개월봉도 비싸고 분기봉도 비싸고 심지어 연봉도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비싼 상태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개인이 현물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상승해.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개인이 팔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을 팔게끔 만드니까 올라가는 거죠. 개인이 팔아야 올라간다고. 개인이 안 팔면 못 올라가요. 왜? 지금은 비싸다니까. 347을 넘는 순간 비싸요. 그러니까 347을 넘는 순간부터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려면 개인한테 매도를 계속 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다른 거 줄 거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제가 왜 돈을 가지고 주장해요? 돈이 없으면 못 올라가, 지금. 지금 지수는 돈 없이는 못 올라갈 위치라고요. 외국인이 왜 미친 듯이 매수해요? 왜 개인이 미친 듯이 매도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올라간다고. 매물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매물이 엄청 쌓여있는 위치까지 와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엔 돈이 대량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61,000원 잡고 61,000원이 언제 주가냐면 2024년 10월 17일인가? 이때 주가예요. 17일인가 13일인가 그래요. 이때 주가입니다. 지금 그 주가에 온 거예요. 자, 2025년 3월 21일에 왔어요. 61,000원이 왔다고. 그럼 이때 개인은 얼마였을까? 13조 매수. 13조 매수하고 맞나? 13조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현재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9조? 9조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2024년도 10월달 61,000원 갔을 때 대비해서 지금 하고 한 9조 정도 팔았어요. 9조를 팔았다고. 9조. 주가는 똑같아졌는데 9조를 팔았어요. 매수한 게 없어. 매수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왔지 매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61,000원까지 다시 왔는데 밑에서 매집한 게 없어. 매집한 게 없어요. 그냥 딱 5거래일 동안만 샀어. 5거래일 동안만 매수했다고요. 그전엔 매수한 게 일치 없잖아요. 매도만 했어요. 매도만 했다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매도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매수한 거는 개인이죠. 개인만 삼성전자 엄청 샀어요. 엄청 샀는데 지금 61,000원 났잖아요. 막 개인들 만세예요. 만세.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개인 돈 벌어주기 위해서 거래를 해요. 자기네들은 버는 게 없어. 버는 게 없어요. 산 게 없는데. 신기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되게 호재가 많고 올라갈 차트야. 그럼 바닥에서 매집해야지. 바닥에서 매집해야죠. 하루에 막 7천억, 8천억씩 막 사야죠. 49,900원까지 갔었는데. 맨날 사면 되지. 바닥에서 막 긁어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1,000원에서도 1조 사고, 52,000원에서도 1조 사고 해서 한 20조 딱 끌어 모아놓고 6만원 갔으면 지금 얼마 벌었어요? 20조 매수해서 20% 올랐는데. 그럼
20조에 20%면 얼마예요? 10%가 2조잖아요. 네. 20%면 4조 번 거예요. 4조. 그죠? 바닥에서 20조를 끌어모아가지고 20% 올리면은 4조 원을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계속 팔아요. 근데 갑자기 5거래일 동안에 왕창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왕창 매수를 한 것도 2조 원대밖에 안 돼요. 2조 원대밖에 안 된다. 제가 알기로 한 24조 팔았을 거예요. 24조. 2024년도 7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만 24조 원 정도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2조 원대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집을 안 하지? 왜 개인 돈을 못 벌어줘서 안달이 난 걸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만 1,000원이라는 주가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매집은 없어요. 매집이 없다고. 누군가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거지 자기가 돈 벌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애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도 그런 거래는 일체 없었고 2023년도 11월 이후에는 그런 거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바닥에서 잡아서 올리고 고점부터 쭉 팔고 그런 행위를 반복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자선 활동을 해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어떻게 하면 돈 벌어줄까? 뭐 그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기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줄까?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증시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분들 말씀이 맞는 거죠. 뭐 외국인이 자선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걸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전혀 반영 안 하잖아요. 미국 증시는 전혀 반영 안 한다고. 달러도 전혀 반영 안 해요. 그냥 돈만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갖고 증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미국 증시 내린다고 우리 증시 내리고 미국 증시 오른다고 우리 증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국인이 돈 들이밀면 오르고 돈 빼면 빠지는 그런 형태니까 외국인하고 개인 자금 흐름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단 일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요. 추세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실 수 있지만 저가를 깨면 일단 한 템포 빠지고요. 저가를 지키면 사요. 저가를 깨면 사지 마. 저가를 깨면 사지 않고 그러면 이제 화요일에 갭상승이 올 거다 싶으면 담아. 그죠? 화요일에 갭상승이 올 거다 그러면 월요일날 저가를 깨도 사셔도 된다고요. 근데 갭상승이 온다는 판단이 서셔야 돼요. 갭상승이 안 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갭상승이 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거나 아니면 현물을 매수했는데 굉장히 금액이 작아야 돼요.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을 청산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갭상승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막 대량으로 막 매수해요. 막 1조 원 넘고 막 뭐 하루 종일 선물 막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이러면 그러면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실 때 금액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기존에 5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걸 상쇄할 만큼의 파괴력이 있느냐, 뭐 그 정도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매도하면 358 간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지금 0.76이니까 1.52 빠져야 되죠? 1.52. 17,175. 제가 얼마 빠져야 되냐면 260원 정도 빠져야 돼요. 260원. 네. 16,915. 네, 이렇게
주봉은 매수가가 없어요. 네, 주봉은 매수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 거래만 하셔야 돼요. 자,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화요일날 갭상승 하겠다 싶으면 월요일날 담는 거예요. 예? 월요일날 종가에 담는 거라고.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겠죠? 16,942? 예,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고, 올라가면 17,345? 여기가 맥스예요. 근데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기를 잘 보세요. 금액의 크기. 예, 지금 뭐 월봉이랑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 2045. 2075원. 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차트를, 무식하게 그려요. 네. 차트를 정말 무식하게 그립니다. 자, 네. 이격 해소됐죠? 그러니까 매수 가치 없어요. 저가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격이 다 해소됐잖아요. 볼펜을 찍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매수 가치가. 자, 여기도 이 정도잖아요. 매수가 2053? 53이 아니라 이게 얼마지? 50? 네, 2050 정도 돼요. 2050 정도.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가를 지키면 살 수 있다. 사실 뭐 띵글만 보면 잘하면 고퍼스가 올라갈 것도 같아요. 올라갈 것도 같은데 지금 걸리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일목균형표에서 일목균형표로 보면 3일봉 목표치 358.23인가요? 예, 거기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거래일 동안 개인이 현물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예, 너무 많이 팔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사실, 예, 뭐, 개파락 나올 거 뻔히 알면서 8천억대 매수했잖아요? 예? 삼성전자 8천억대 매수했다고요. 개파락 나올 거 알고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신경 안 쓴다예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무조건 그냥 내가 차트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래라고 돈으로 갖다 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주포가 돈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변심이 필요해요. 변심. 차트는 얼마든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어요. 차트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차트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돈이 도와줄 거냐? 그게 첫 번째예요. 돈이 방향을 바꿀 만큼 자본을 회수할 거냐죠. 지금 선물이 지난달 고가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싱크한다 그러면 현물도 지난달 고가를 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모양새로 보면 아직 동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로 갈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 때문에 야간 선물이 빠진 게 과연 하락을 위한 행위였을까? 그건 아직 물음표라는 거예요. 제가 하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돈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석이 틀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분석이 맞을 수가 없죠.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분석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차트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비싸다고. 347위는 비싸다고요. 저는 347위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싸요. 그래서 매도칠 가치가 있어. 매도칠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355에서 떨어지느냐,
358에서 떨어지느냐, 363에서 떨어지느냐, 다 달라요. 예? 어디에서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353에서 떨어져서 347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358까지 올라왔다가 347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63까지 올라왔다가 347 아래로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근데 363까지 가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예? 하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눈에는 상승하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347위가 비싸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347에서 363까지 가는 동안에 개인에게 계속 현물 매도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승장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개인에게 현물 매수 막 주고, 네, 그렇게 해버리면 347까지 굉장히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때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하락을 봄에도 불구하고 상방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라. 돈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는 363까지 만약에 간다. 358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는 동안에 그냥 견디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지금 정리하고 358이나 363 갔을 때 다시 잡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기존 건 가만히 두고 위에 올라갔을 때 매집을 해가지고 단가를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손절하고 나는 시장 바닥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 제가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관여해서 지금 손절을 하고 뭐 다음에 잡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겐 없습니다. 그건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단 투자자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충분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제 몫이죠. 네. 자, 왜 고버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느냐? 네. 누군가 고버스를 들고 있겠죠? 누군가는 고버스를 사고 싶을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어쨌든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공하는 영상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